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외신 POSG 기사 외신 기자 아시죠?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앙구스 류라고 읽어야 되겠죠? 지금 외관으로 봐서는 이 동양 쪽 동양인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자가 지난번에 기사를 써가지고 이제 그게 일파만파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기자가 또다시 글을 하나 썼어요. 또다시 아티클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티클. 네. 이 기자가 글을 하나 기사를 썼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HLB 공식 블로그에서 이 건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 그러니까 HLB 공식 블로그에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글 공지사항 요거를 제가 체킹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체킹을 하고, 자, 지금 상황이 과연 우리가 어떤 주가 흐름의 상태냐, 견딜만 한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폭 무상 증자가 가능한 종목, 요거 굉장히 우리가 구미가 당기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뭐 100%, 200%가 아니라 뭐 500%, 1000%, 1500%,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네, 이런 종목은 대박을 줄 거예요. 이 대폭 무상 가능한 종목 한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는 먼저 HL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반전 신호를 내면서 거래가 약간 늘었죠. 네,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피어스 파마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앙구스 리우의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거 먼저 볼까요, 여러분? 네, 그거 먼저 보면, 자, 요거예요, 여러분. 요런 제목 하에 나왔습니다. 쭉 나왔어요. 자, 요거 한번 한국어로 번역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쭉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폼 48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폼 483이 뭐다, 이걸 말씀을 좀 드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네, 폼 483과 관련해서. 바로 제가 그 그림을 가져와 보면 바로 요거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FDA 최종 관문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적사항을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폼 483이라는 거를 발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문서화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이 폼 483을 발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답변서 제출이 돼가지고 뭐 EIR이 나오고, 그래서 그 등급이 결정이 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죠? 근데 이 폼 483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결국 이제 받았다고 당연히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건 폼 483을 분명히 받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가 폼 483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심사를 최종 승인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식적인 문서 정도로 그냥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100% 정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만든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폼 483은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고, 이거 폼 483 받았다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결국 이런 걸 통해서 결함을 시정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폼 483을 받는 게 절대 창피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앙리스 루이는 폼 483에는 PD1 약물 공장에 부족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사화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정할 거 해라 이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장비 시스템에 대한 통제 부족이라든가, 뭐 무균 약물 제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되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건이죠. 여기 항서에서 답변을 했듯이 매우 길고 포괄적인 답변을 다 제공을 한 겁니다. 만족을 한 겁니다, FDA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폼 483 받았던 것을 재탕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기사글로 쓴 거예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 글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폼 483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그 부분은 전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해결이 된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무슨 초점의 대상이 됩니까? 절대 없다는 얘기죠. 초점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기사를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보험 483 받았다면은 그 받았다고 좀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시지만은 뭐 이런 거 시시콜콜하게 다 공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공시를 할 필요도 없고 공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서 쪽에 어떤 그 회사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또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뭐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라 항서 제약 쪽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프라이버시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자의 글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7월 16일 오후 4시 50분이라고 찍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HLB 공식 블로그에서 공지글이 다시 나왔습니다. 공지글이 언제 나왔냐면은 한 오전 한 10시쯤 나온 것 같아요. 10시쯤에 나왔는데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나왔죠. 그리고 1번 FDA가 보험 483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서 제약이 이미 충분히 보완한 후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원문 기자글을 봐가지고 충분히 알고 있죠. 그 다음에 FDA는 이에 대해서 CMC와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특히 공문을 통해서 BLA 심사 서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서류 제출 강력히 권고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심사 서류 내라는 거죠. 강력히 권고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3번 보세요. 이번 과정을 통해 저희는 CMC 이슈까지도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CMC 이슈 검증이 완료된 거죠. 그리고 4번을 한번 보시면 빨리 재개가 되도록 항소와 협조하에 서류 제출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확인을 해주는 HLB 공식 블로그에 글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앙로스 루인가 그 기자가 한 건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이 나올까봐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은 거죠. 이렇게 HLB 공식 블로그에서 이런 해명글을 빨리빨리 올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주주들한테 잘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폼 483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하나의 승인을 받기 위한 CMC 과정 중에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폼 483을 받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고 그게 전부 완비가 돼서 이미 끝난 사안, 과거 사안이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 글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자가 그 글을 왜 썼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기자가 그 글을 쓸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색다른 것도 아니고 과거 사항 것인데 이걸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과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39회 3호 전환사채 CB 납입 이게 납입이 되는지를 점검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게 전부 다 100% 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330억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7월 16일에 완전히 완납이 됐습니다. 완납. 완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HLB의 임상 연구나 승인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요 주가가 내려갔으면은 이게 완납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납입일까지 완납이 되나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완납이 100% 됐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기분이 좋네요. 일단 괜찮고 그리고 이제 외자 유치가 그 다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조정을 며칠간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클래스 등급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조정받고 이제 조정받을 때 거래가 확 죽었고 그리고 이렇게 싹 들어올린 모습을 봐가지고서는 이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며칠이 지나면서 완전히 주가에 선 반영이 돼서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여길 수 있는 주주분들만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다 감내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뭐 클래스 2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뭐 어때요?
한 4개월 정도 느리게 되는 거, 그거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월에서 제출해서 11월에 승인 받는 거나 9월에 제출해 가지고 뭐 내년 한 3, 4월에 받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 그죠? 16년 동안 HLB가 노력을 한 건데 이 정도 한 4개월 차이를 못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그죠? 중요한 거는 결국 승인 여부지. 등급의 그 1, 2등급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건 허가입니다. 허가. 우리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근데 조정이 굉장히 그 견딜 만한 조정이고 편안한 조정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것도 이제 외신 같은 경우가 뭐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하겠어요. 이 외신 같은 경우가 갑자기 이번에 나왔던 건처럼 불쑥불쑥 나오면서 주가를 좀 흔드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요 외신 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또는 뭐 히든 정보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HLB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그런 어떤 갑작스런 재료가 돌출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당황하죠. 요거 좀 더 신속히 말씀드리고 신속한 매매 사인도 드리도록 하겠고 그 자료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HLB의 강성주주로서 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그 험로가 많습니다.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HLB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좋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폭 무상증자를 할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서두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뭐 1, 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500%, 1000%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 그 7, 8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수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요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대개 500 내지 한 1000% 정도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10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 할 수 있겠어요. PBR 수준도 한 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이 유보율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 이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 괜찮고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최소 그 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그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네,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종목을 좀 바꿔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